달라진 게 있죠. 저 놀랬습니다. 아마 우리 오 위원장님도 2016년인가 박근혜 탄핵과 관련해서 촛불시 대단했죠. 그때 대단했는데 그때는 국민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촛불이 굉장히 세게 일어났죠. 그리고 장년층들이 그때 많이 참여를 했어요. 제 느낌에. 그런데 이번에는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많이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촛불이 아니라 응원봉이 등장을 했죠. 그리고 거의 국정에 대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저항인데 그냥 문화축제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회에서 그걸 봤을 때 1차 때 탄핵이 부결됐을 때 그때 깜짝 놀랐어요. 굉장히 많은 인파가 몰렸는데 젊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나중에 이제 어두침침해지는데 응원봉이 여기저기서 막 흔들어대고 그리고 케이팝이 막 흘러나오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냥 신나게 그냥 응원봉 흔들면서 놀면서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건 뭔가 이게 새로운 문화인가 보다. 그래서 과거에 박근혜 당시의 촛불 시위하고 이번에 윤석열 불법 계엄과는 완전히 확연하게 달라진 그런 양상을 봤어요. 어쨌든 이 추운 겨울에 우리 국민들을 갖다 길거리에 내모는 거 이 윤석열 빨리 하야해야 됩니다. 하야해야 돼. 예상을 못했죠.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주의는 본래 좀 시끄러운 거 아니겠어요? 언로가 트여 있고 진영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죠. 그러다 보니까 시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국정에 반대하고 자기 주장에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걸 정적으로 내몰고 그 사람들을 갖다가 처단하고 차단하기 위해서 계엄을 선포했다라는 거는 이건 용납될 수 없는 거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기가 막힌 거죠. 양 진영이 있는 거는 저는 상생을 하게 되면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수도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건전한 보수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번에 비상계엄 이 전국 상황을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계엄당이 됐다. 내란당이 됐다. 임 전 의원이 이상한 기자회견을 갖다 주선을 했어요. 백골단? 여러분 백골단 하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80년대, 90년대 초에 우리 젊은 친구들, 학생들이 정부에 대해서 항의 집회를 열 때 때려잡은 사람들이 백골단, 사법경찰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연상되는 백골단을 갖다가 국회에서 주선해가지고 기자회견을 연다? 교수 출신 국회의원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청년당 예하 조직이라는 거 아니야, 백골단이. 그 청년당도 그 뭐예요? 정치 깡패 집단이었어요, 자유당 시절에. 3.15 부정선거에 앞장선 집단. 그런데 그런 단체, 똑같은 명칭을 다닌 단체를 갖다가 물론 그 뿌리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걸 연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단체를 갖다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지금 그 내란에 같이 동참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자성하기는커녕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참으로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지금 불법 계엄과 관련해서요 가장 심각한 게 경제입니다. 지금 사회 각 분야가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지만은 경제 지표를 보면은 아주 느낄 수가 있어요. 경제 지표보다도 이 체감 경제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쉽게 얘기를 할게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겨워하고 있었어요. 계엄 전에부터. 내수 경기가 침체돼가지고.
힘겨워하는 데다가 불법 계엄이 선포되고 탄핵 정부에 접어들다 보니까 더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지역에서 말입니다. 8시가 넘으면 손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8시가 넘으면 손님이 없대요. 임대료는 올라갔지. 인건비는 계속 올라갔지. 이런 상황에서 8시가 좀 넘으면 8시 반이면 거의 손님이 끊어진다고 그러면은 소상공인들이 갈 데가 없는 거죠.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당선자가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가지고 트럼프 당선자 머리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트럼프 당선자가 누굽니까? 트위터를 제일 활발하게 하는 세계 지도자예요. 그런데 그동안에 당선된 이후에 12월 3일 날 비상계엄 선포된 이후에 트럼프 당선자가 한국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당선자 미국 제일주의, 미국 우선주의에 의해서 관세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국가가 지금 굉장히 지금 불안에 떨고 있어요. 중국에다는 한 60% 관세 부과한다고 그러고 우방 국가들도 한 30% 관세 부과한다는 거예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지금 이제 CPX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을 언급을 하질 않아요.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취임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무슨 외교력을 갖다가 발휘하는 것도 아니고. 어젠가 뉴스 보니까 취임식 때 뭐 외통위에서 뭐 일부 참석한다고 이제 그런 기사는 나는데 그거는 참석하는 거지. 취임을 앞두고 미국과 한국 간의 무슨 뭐 외교 어떤 협의 이제 그런 게 아니걸랑요 지금. 그래서 이 탄핵 정국이 국민을 살리기 위해서는 빨리 수습돼야 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게 빨리 수습돼. 그렇지 않으면은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국민이 죽어납니다. 국민이 죽어나요. 큰일입니다, 진짜. 글쎄요. 오세훈 시장이 발언한 거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봤을 때는 정체성과 소신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강론으로 들어간다 보면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워딩의 변화가 있는 거지. 근데 상황에 따라 상황이 변화됐다고 그러면은 일부 워딩도 변화될 수가 있지만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소신의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일종의 불법 계엄에 대한 물타기라고 봐요.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본인들도 계엄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는 감싸기. 그래서 내란당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을 보면은 내란 수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법률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내란 수괴 윤석열이가 피의자로 지칭이 돼 있어요. 아직 판결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은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 윤석열 내란 수괴 피의자 윤석열을 옹호하면은 그래서 내란당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내란당이 나오면 내란에 동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아직도. 여기서 잘못된 것을 딛고 반성하고 새롭게 일어날 생각을 해야지, 그런 방향을 추구해야지 다음에 국민들한테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정당이 뭡니까? 정당이.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그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불법 계엄, 이 탄핵 정국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빨리 수습 방안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빨리 수습돼야 된다는 겁니다. 왜? 국민이 지금 죽어날 판인데요. 국가 신인도가 지금 나락으로 떨어져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트럼프 대통령 머리에 한국이라는 단어가 없어지고 그 외 다른 우방 국가들도 우리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이게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수습돼야 된다는 거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수습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자꾸 거론하는 거죠. 그거는 불법 계엄,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물타기 일환으로 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광진구청의 공직자들이 함께 다 고생한 겁니다. 함께 다 고생해서 어쨌든 우리 광진구청 공무원들에게 지금도 저는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의역 앞에 KT 부지가 약 한 2만 5천 평 될걸요. 지금 이제 그게 개발에 들어가가지고 지금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완공 단계. 그게 첨단 업무 복합 단지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중에 우리 광진구 신청상도 거기에 건립되는데 서울시에서 행정 절차를 거치면서 광진구청 신청사 부지를 서울시에서 기부 체납받고 우리가 그걸 사게끔 돼 있어요. 근데 처음에는 뭐 전 청장 시절에 다 매듭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다 됐겠지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서울시에 기부 체납하기로 된 우리 광진구 신청사 부지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KT로부터 우리 광진구청에 기부 체납 받는 걸로 결론을 맺은 거는 아주 큰 성과라고 봅니다. 아마 재정적으로 보더라도 거기가 상업부지 아마 평당가가 1억이 넘으니까 그 대지만 한 1850평 청사부지가 또 건축물의 일부도 있고 그러면은 대강 산출하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 그 정도면은 우리 구 재정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할 겁니다. 그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광진구 역사에 제대로 기록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공원 주변이 말입니다. 아주 기가 막힌 거죠. 어린이 대공원이. 광진 구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공간인데 그 주변이 도심 한복판에 있는데 고도제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고도제원. 서울시의 규모가 큰 대공원이 한 10개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대공원들이 고도제한으로 지정된 데는 어린이 대공원이 유일해요. 그래서 역대 구청장님들이 그걸 해제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근데 2021년 말인가 그럴 겁니다. 말일. 2021년 말. 제 임기 거의 말 있죠. 그때 그 고도 제한을 해제됐습니다. 그 해제됐다라는 건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린이 대공원 주변에 있는 주민들의 재산권이 보호되고 향상됐다는 측면에서 큰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대공원 주변이 대공원에게 걸맞게 변화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리라고. 글쎄요, 벌써 이제 2년 반이 지났는데 다 기억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선 7기에는 코로나가 엄습했어요. 우리 임기 4년인데 4년 중에서 2년 반을 코로나 정국이 이어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잡는데 굉장히 많은 심혈을 기울였어요. 왜?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국민 건강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대로 비전안을 갖다가 실현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을 했지만은 이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겨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코로나가 없었으면은 좀 더 국민을 위한 행정을 제대로 펼쳤을 텐데 라는 아쉬움.